이제 오늘은 그 최근 기사로 나온 이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이 CATL이 이 나트륨,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 소듐 이온 배터리인데요. 사실 소듐이랑 나트륨이랑 같은 말인데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트륨은 라틴어로 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소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작동 원리까지 살펴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개괄적으로 보면 뭐 여기 이제 기사 서두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이 15분 만에 80% 충전이 가능하고 환경 부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저온 환경에서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종종 우리가 날씨가 너무 추우면 문이 안 열린다라는 기사를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중국의 이 하얼빈 같은 지역에는 뭐 영하 20, 30도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 소금 배터리는 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 기사 제일 아래 보시면 이 소금 배터리의 원료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키로당 한 27,000원 정도에 이제 달하는 리튬 이온이 그 리튬에 비해서 이제 키로당 그 35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면 때문에라도 큰 메리트가 있는 배터리입니다. 그래서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랑 이 소금 배터리랑 잘 융화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.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왜 소금 배터리가 나온 걸까요? 이거는 그 간단히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배터리 출력도 좋고 관리하기도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리튬이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추후에 이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다가 이제 소금 배터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소금 배터리는 최근에서야 이제 뭐 2차 전지에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다시 부각이 됐지만 한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 2017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도 보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때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소금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기사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이 시설들이 바닷물에 다 잠기면서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설물이 바닷물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소금 배터리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껏해야 이 캠핑 용품인 랜턴을 이 소금물로 작동하는 기술력 정도가 전부였는데 여기다 이제 소금물을 부으면은 이게 이제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자동차 배터리까지 소금으로 작동을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때, 그러니까 2017년대 이때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커지기 전이니까 향후에 이제 미래 기술력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커질 거냐, 소금 배터리가 커질 거냐, 뭐 리튬 에어 전지가 커질 거냐,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소금 배터리가 먼저 치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떨까요? 조만간 이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, 그 전기차 배터리가 대세를 이룰까요? 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그럴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소금이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이제 수소차까지도 도입이 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가성 소다의 원료인 소금을 물에 녹여서 분해하면 이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. 뭐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약 90%의 방법인 이 그레이 수소와 달리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현재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이 부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여수 공장에는 이 소금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진 이제 설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 자체의 크기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 설비도 뭐 대규모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수소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 이유 때문인데요. 그 현재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의 방식, 그러니까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뽑아내는 양보다 뽑아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기의 양이 더 많아서
오히려 이제 그린 수소가 더 비효율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은 약간 과장해서 그린 수소가 되기까지는 약 30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릴 거라고 하죠. 그래서 뭐 수전의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서 그린 수소가 뭐 도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만약에 그린 수소가 딜레이 된다면 그 자리를 이 소금으로 만든 수소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전의 기술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이 친환경 인프라 역시도 대규모로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금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시나리오를 틀에 두고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크기가 크진 않지만 이번에 중국의 CATL을 시작으로 만약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확인이 되고 수전의 기술 도입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늦어진다면 이 소금 배터리 산업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인 이 소듐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